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이론화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렸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박수를 보낸다고 추 장관을 지켜세웠습니다. 또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조 전 장관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수를 더 떠 훈수했습니다. 공소장 원문 비공개에 이은 또 다른 논란인데, 이 부분은 특히 범죄 피해자 인권과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대한법조인협회 최권 회장과 함께 이 문제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권 변호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고, 예.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서 이거 분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예, 그 일련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닌 그 검찰 조직 내에 그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따로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두어,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서 기소만을 담당하는 기소만을 담당하는 검사, 또 그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로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올린 관련 글을 먼저 보시고, 현직 검사가 찬성한다는 글을 올린 내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SNS 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약 부분이었다는 부분과 또 수사권 조정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했지만, 이 본인의 어떤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현재 여당의 현재 정부의 그 공약이었다. 공약에 대한 이행의 한 줄기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인가요? 조 전 장관 SNS에 보니까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것을 링크를 해놨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과 관련된 문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그래프를 좀 볼까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진혜원 부부장 검사의 SNS를 저희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오른쪽에 핵심 내용을 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걸 하나하나 다 읽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바로 우리 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 지금 이제 일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기도 보면은 계속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게 됩니까? 예, 그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이렇게 검찰이 이송하게 되면, 검찰은 그러니까 현재는 기소검사, 수사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각급 검찰청 내에 그러니까 수사부와 공판부를 따로 두어서 수사부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되고, 공판부는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지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검찰은 공소유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직관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직관 검사입니까? 예, 직관 사건 이렇게 직관 사건이요? 예. 어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다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 2003년도에 예. 이용훈 대법원장이 왜 공판 중심주의 들고 예, 나오면서 맞습니다. 검찰도 대응하는 방향에서 수사검사가 바로 예. 이제 공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 좀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서 분리된 적은 역대 없었습니다. 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어제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검사 그리고 공판과 검사 그렇게 되면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또 쪼개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소를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추미애 장관의 그 주장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따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아예 이분화하겠다. 이분화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수사와 기소가 쪼개지면은 예. 지금 이제 수사부서와 공판부가 수사부와 공판부가 있는데 그럼 수사부, 기소부, 공판부 이렇게 세 기부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형사 몇 부 이런 그 수사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뭐 예.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하고 공판부에서는 그러니까 공소 유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부, 기소부, 공판부 뭐 세 단계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수사부 아니면 기소 공판을 또 기소 공판부를 별도로 묶어서 하거나 예. 뭐 이렇게 운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진혜원 부부장 검사의 SNS 글을 아까 잠깐 보다가 예. 저희가 내렸는데요. 진혜원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픽은 계속 넘어가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검사는 구속으로 명성을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는 검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든 그 해당 검사는 본인한테 해가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즉 이득만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작용은 이제 수사를 받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본인과 관련된 지금 얘기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수사검사가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검사 뭐 나가서는 검사장까지 설득을 할 수가 있다면 예, 뭐 결재를 맡아야 결재를 되고, 맡게 과정에서. 되면은 그러니까는 결재를 맡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예.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가 예.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형사사건 예. 사건 많이 하시니까요. 예. 잘 아시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근데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되면 사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막혀버립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수는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이나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한이 아닌 타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니까는 뭐 논란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정업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목조목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이거는 서로 법령상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아주 일파만파로 커지다 보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법무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급히 받아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더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죠.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기소분리,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는 또는 기소할 때는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가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은 전임 검찰총장 누군지는 정확히 안 밝혔어요. 문무일 총장인지 김진태 총장인지 그 전에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서는 문무일 총장 같은데 같은 맥락, 그러니까 같은 취지의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고 이런 재판도 마찬가지다.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사 몇 분한테 좀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뭐 답을 하지는 않지만 예. 그럼 수사하는 사람이 결론을 못 내리면 누가 내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다음 장도 보시면 지금 이제 수사 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도 보셨지만은 앞에 이제 그 외부 전문가들, 전문 수사 자문단, 인권 수사 자문관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외부 견제 방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는 것 그런 절차도 있긴 하지만은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에는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들이 있다. 예. 그래서 수사 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전문 수사 자문단이나 인권 수사 자문관으로는 아직까지는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동하고는 있지는 않으셨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중립성, 뭐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관련한 논란은 뭐 사실 예전부터 있었고 예.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수단인가 하는 데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재 공판부는 그러니까 수사 검사에 준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공판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고 또 그 과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그 담당했던 수사 검사한테 그렇죠. 피드백을 받고 예. 그 수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받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 기소 검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록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칫 그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한번 하고 또 기소 검사가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가 되는 이중 수사가 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아까 저기 나온 주장한 내용과 달리 피의자는 사실 더 추가적인 그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지출하게 돼서 예. 피의자의 인권에도 역행할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를 받다 보면은 그 피의자 같은 경우 지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예, 있죠. 맞습니다. 좀 제발 좀 빨리 기소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재판 예. 법정에 가서 좀 다퉈보게 예,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은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하고 바로 이제 기소를 해버리면은 예. 재판도 넘어가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수사하는데 또 기다리고 예. 기소 또 결정하는데 또 기다리고 그래서 기소된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 또 열릴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 제가 잠깐 첨언해서 붙이자면 예. 그 실제로 그 지금 현 정부나 많은 분들이 공정한 수사 측면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과정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하다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는 불평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예. 언제 끝나냐,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 일반 형사 불구속 사건인데 2년 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반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판부 변경되고 뭐가 변경이 되고 이래서 2년 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아픔일 수도 있고 상당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 이런 측면은 간과되지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안도 이런 그 측면에 대해서는 좀 간과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예. 지금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 예. 재판 과정에서 증거 범위 이런 어려운 문제, 어려운 말 말고 예. 이게 당연히 지금 이제 수사 받는 우리 서민들 같은 예, 경우에는 맞습니다.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예. 이게 수사의 경제성, 뭐 재판의 소송의 경제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서민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이거 기소를 누가 하든 예. 수사를 뭐 누가 하든 본인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예. 빨리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 서민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비단 이 측면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 뭐 그 몇 년 전부터 그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너무 정치적 측면에 의해 정치적 측면만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여태까지 물론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제도를 고안하고 또 실시하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뭐 정치적 중립이니 이런 내용보다는 재판이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더 큰 관심이 있고 더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런 측면은 사실 도외시한 채, 그러니까 너무 졸속으로 좀 운영되고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생업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인데 뭐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송사 겪으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예. 또 그 과정 동안에 그 비용은 비용대로 하더라도 그 시간적 측면에서 뭐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되고 빨리 또 공정하게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기회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수사 검사가 따로 있고 기소 검사 따로 있으면 예. 기소는 뭐 기소 검사 하니까 수사 검사는 이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기소를 못하게 한다면 이 수사 검사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당시부터 그 만약에 뭐 그렇다면 그 기소 검사의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 기소 검사의 물론 뭐 다른 검사들이 모든 검사들이 다들 자신들이 좀 수사의 방향이나 이게 각자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소 검사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외부적 압력이나 뭐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를 물으니 예, 이것이 제대로 된 그 뭐 수사였는지 아니면 이게 기소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소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수사 검사가 그 수사를 한 그 자료, 그 기록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일 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무리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뭐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고 뭐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 기록만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록만을 하다 보면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불기소 처분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뭐 예방 장치나 그 방지 장치가 없이 단순히 분리한다는 것은 수사의 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체계라고 볼까요? 그때 체계를 보더라도 일단 기소 검사가 검찰은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예, 이거 헌법상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소 본질적인 유지하고. 권한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소 여부를 틀어주고 있는 이 기소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 상위 직군으로 이렇게 올라설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 예. 내부에 예,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또 나중에 또 공수처에다가 도입을 한다는 이 발언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수사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기소를 안 했을 때 예. 이때는 뭐 도저히 다툴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신의 권한이면 자신 내부적으로 만약에 뭐 그 결재를 거치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의를 한다던가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 여부는 자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 장치를 둔다고 뭐 이의 장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예. 지금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얘기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나온 것이 무죄율이 너무 높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수사에서 기소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만한 건 미리 좀 솎아내자 뭐 이런 실무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소 검사를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무죄율이 낮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다른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죄율이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사실 그런 자료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수사는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수사에 의해서 기소된 그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제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율이 높아서 좋고 무죄는 낮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그 무죄 선고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그 무죄 선고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4 내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선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무죄 선고 한 번밖에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죄율이 높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등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만 더 보시면 이 무죄 선고율은 그 엄밀히 따져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공판 중심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켜지느냐 그리고 그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 뭐 증명력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죄 심증 정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꼭 이것만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잘 싸워서 무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걸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글쎄요. 이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다를 경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얘기가 되냐면 지금 수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 인사적인 책임이 불이익이 있죠. 근데 이 기소 검사가 검사를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수사 검사 같은 경우는 기소를 잘못했다, 아니면 안 했다, 뭐 이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기소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잘못해놨다, 또는 뭐 공판 검사 잘못했다 이렇게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상당히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다른 얘기로 일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제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기소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할 것이고, 뭐 수사 검사의 경우는 나눈 수사를 충실히 했으나 그 기소 단계나 공소 유죄를 잘못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딱히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음 질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그 질문을 얘기를 드렸던 과정이었는데, 피의자에 대한 인권은 요즘 많이 법무부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도 그렇고 수사 검사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은 유죄 확신이 있다, 그리고 특별한 뭐 증거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더라도 기소 검사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 또는 뭐 그로부터 파생되는 뭐 피해자의 인권 부분, 맞습니다. 기본권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구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처벌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특별 예방적인 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응보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형사사법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권리 역시 굉장히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 범죄가 존재한 이상 당연히 그 혐의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 신청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마 뭐 또 이 새로운 추미애 장관 안에 따라도 뭐 이런 장치를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실무적으로 보면 항고, 재항고 또는 뭐 재정 신청을 해서 그 수사 결론이 바뀌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예. 이거 위헌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뭐 규정이나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럴 여부가 가능성도 없습니까? 사실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 재판 받을 그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수사를 정당하게 받아서 나한테 피해를 준 이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구할 권리. 예, 맞습니다. 이거 국가에게 구하지 않으면 사적 구제밖에 없을 텐데요. 예.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렇게 수사검사와 그러니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건 사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는 뭐 한창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공소장 예. 원본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방송사는 팩트 체크를 또 해서 법무부한테 잘못 해석을 했다 얘기를 하니까 어제는 또 그거는 미국이었고 독일은 또 다르다라고 또 예. 얘기를 한 바람에 그때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모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변호사님 음성이 배우 강동원 씨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 벗으면 더 똑같습니까? 예. 아,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양은 안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